이어지는 순서는 치아를 이롭게 하는 전문 상식을 알아보는 당신의 이치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을 더욱더 빛내주시는 분이죠. 정은지 씨.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환한 치아 미소를 책임져 드릴 스마일 퀸 정은지입니다. 네, 치아를 이롭게 하는 전문 상식, 오늘은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승우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은지 씨, 최승우 원장과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임플란트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후의 선택이다인데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치과를 찾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치아 상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요인들이 치아를 잃게 만드나요? 네, 크게 한 4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장 흔한 경우인 충치, 그리고 나이 들면 많이 생기는 치주 질환, 그리고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나서 생기는 외상,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치아가 없는 선천적 치아 상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충치는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악화되어 가나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치 이제 범랑질이라고 해서 제일 바깥에 딱딱한 면에 생기는 충치가 있죠. 에나멜층에 생기는 충치. 그냥 우리가 치아를 보면 꺼멓게 선이 그어져 있는 아주 단순한 충치가 있고요. 이 단계를 지나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조금 노란색, 푸석푸석하고 말랑말랑한 상아질이라는 층까지 충치가 번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충치가 이제 급속도로 빨라지고 충치 세균들도 너무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상아질은 맛도 좋고 금방 파먹히거든요. 그 단계를 지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신경까지 가게 되죠. 이제부터는 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신경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치아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치가 심각한 단계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치료로도 자연 치아를 살릴 수가 없나요? 그렇죠. 살릴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충치가 점점 진행될수록 아무래도 우리 크라운이 걸 데가 없습니다. 크라운을 걸려면 치아가 있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치질량이 적다 보면 결국은 수명도 길지 않고 여러 가지를 계획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발치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좀 치아의 노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치가 생겨서 그러다가 신경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발치로 이어지는 이런 게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도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웬만하면 신경치료로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발치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쉽게 생각하면 뿌리가 직선으로 잘 나 있고 신경이 일자로 돼 있으면 신경치료도 잘 되고 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진에서 보시듯이 엑스레이에 보시듯이 뿌리가 휘어져 있으면 아무리 신경치료 잘한 것 같더라도 어딘가에서 저희가 신경치료가 잘 안 된 부분이 발생을 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발치라고 안타깝게도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일캔 은지 씨 다음 질문은 뭔가요? 네, 앞서 치아 상실 원인으로 충치와 함께 치주 질환을 대표적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치주 질환은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그냥 크게는 2가지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은염 아니면 치주염입니다. 치은염은 뼈가 이완되지 않은 그냥 잇몸만 빨갛게 붓는 잇몸에 염증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치주염은 말 그대로 뼈까지 염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거는 딱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초기, 중기, 말기로 볼 수 있고 쉽게 말하면 뼈의 위치라든지 뼈가 내려가면서 저 꺼멓게 보이는 치석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 치아를 살릴 수 있다, 없다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그 치주 질환으로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면 좀 보여주시죠. 예, 엑스레이 한번 보시죠. 환자분이 오셨는데 염증이 너무 심해서 뼈가 다 녹고 그 염증이 심지어는 저렇게 빨간 라인으로 보이는 신경 일보 직전까지 와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경우는 임플란트가 심기도 상당히 쉽지 않았던 경우인데요. 환자분께 용기를 드리고 우리 이거는 입안에 놔두면 큰일 난다. 옆치아까지 이완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신경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경우를 보신 겁니다. 치주 질환이 악화되면 치아 전체를 모두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치주 질환은 국소적으로 한두 치아만 이완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이완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연세가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엑스레이를 보시면 사랑니 2개 가지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입니다. 틀니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틀니를 이제 끼기 싫으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오신 분인데, 이런 분들은 다행히도 뼈의 상태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치주 질환이 있었지만 뼈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전체적으로 해서 고정성,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이 들어가게 된 경우입니다. 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심한 케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최승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기 충치나 초기 치주염, 치은염 단계에서 치료를 했을 때 분명히 치아 발치나 신경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으니까요. 초기에 치과를 찾아가셔서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신경치료를 할지 아니면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할지 경계선 상에 있을 때 임플란트가 과연 임플란트 치료가 최선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성공률과 생존율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미국에서 수련을 받았을 때는 항상 저희가 구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률은 석세스고 그냥 입안에 있는 임플란트는 서바이벌입니다. 그냥 있는 경우죠. 그래서 성공률, 제대로 기분 좋게 성공된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80에서 85% 정도고, 생존율, 입안에 있는 경우가 90에서 97%인데 저희가 간혹가다 이걸 헷갈려서 저희 병원의 임플란트 성공률이 95%입니다. 혹은 이 임플란트는 너무 좋아서 성공률이 97%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의해서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임플란트의 생존과 성공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존은 일단 입안에 있으면 그걸 생존이라고 표기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성공은 앞서 보시듯이 저 5가지,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도 없어야 되고 뼈에 녹는 양도 상당히 임플란트 주변에서 적어야 하고 환자도 아파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임플란트가 입안에서 움직이면 빠지겠죠. 그리고 환자의 수술 중에 입안의 신경이나 이런 쪽에 손상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의 생존율과 성공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건 흡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흡연이 가장 큰 요인이고 2번이 주기적 음주, 그리고 당뇨 같은 전신적 질환, 그리고 구강 이상이 들어온 경우, 불량한 경우, 또 주무실 때 이를 간다든지 꽉 깨무는 경우, 이럴 때가 성공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죠. 네. 어쨌든 임플란트는 아까 최승 원장님 첫 번째 말씀하셨듯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최후의 선택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임플란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치료 전 필수 체크사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까요? 최종 목표를 정해야죠.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 최종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를 찍고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틀니로 가고 싶은지, 아니면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 같은 걸로 가고 싶은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가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본인이 계획을 잡아야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 저분은 정말 여러 가지의 옵션이 있었죠. 틀니를 끼실 수도 있고 앞뒤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라는 걸 하실 수도 있었지만 저분은 임플란트라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최종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해 놓는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불편함이 큰 틀니 같은 비고정성보다는 고정성인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저희가 틀니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의치잖아요. 의치라는 거는 불편합니다. 저희 입안이 얼마나 민감하고 냉정한 조직이냐면 3, 4살짜리 아이들도 입안에 머리카락이 있는 거를 불편해하죠. 그렇게 불편해하는 건데 입안에 주먹만한 틀니가 들어가면 그걸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논문에 따르면 틀니는 한 7년에서 10년 정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는 고정성 임플란트가 훨씬 선호되고 할 수만 있으면 임플란트가 제일 낫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후의
최후의 선택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치 후에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런 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종 목적지를 잘 정해놓는다면 틀니로 갈지 아니면 고정성 임플란트로 갈지 아니면 임플란트 지지 틀니로 갈지를 정확하게 정해놓는다면 본인이 맞는 거를 여러 이제 임플란트의 경험이 많으시거나 또 수술을 잘하시는 전문의시거나 또 치료 계획을 잘 세우시는 보철과 전문의 원장님들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분은 신경과 뼈가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인데요. 지역에서 임플란트가 쉽지 않다. 임플란트 고정 틀니로 가자. 그랬는데 연세가 80이심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서 임플란트를 뼈가 있는 곳에 신경을 피해서 심자라고 얘기를 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고정성 보철로 갔습니다. 네. 우리 제주도에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더 욕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임플란트도 사실 평생 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실은요. 없죠. 그래서 이 진료를 하다 보면 그 또 치과 의사도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언젠가 은퇴 시기도 오고 또 사연이 생겨서 치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럼 만약에 이제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치과는 없어지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참 그럴 때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쉬운 케이스가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임플란트는 했는데 보철을 올릴 원장님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뭐 병원장님이 항상 해외 세미나를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바른 치과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 환자분은 밑에는 다 심었으니 위에를 심고 싶다고 이제 오신 분이신데 아래쪽에 뼈 라인을 보시면 뼈가 아이고. 점점 녹아서 이제 임플란트가 나오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게 진행되는 동안 위에 임플란트가 완성이 다 됐는데요. 위에 쪽이 완성이 되면서 심는 힘이 강해지니까 아래쪽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께 하신 데를 가셔서 치료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치과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은 안타깝게도 돈을 한 번 더 내시고 치료를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재시술이 필요했던 안타까웠던 사례 하나 더 만나볼까요? 예, 그럴까요? 이 환자분은 점점 뼈가 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저 위치가 좀만 더 녹으면은 그 다음 임플란트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진행 중인 염증이었고요. 그래서 환자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셨던 치과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다시 받아보셔라. 근데 환자분께서 말씀하시기 치과가 너무 멀다. 그냥 여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런 케이스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임플란트를 빼고 뼈 이식을 해서 신경과의 거리를 잘 유지해서 다음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은지 씨 궁금한 거 더 있나요?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최종 치료 목표와 또 올바른 의료진 선택 외에 고려해야 될 게 또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살 때도 어떤 회사 거를 살지 또 이름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항상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임플란트도 좀 그렇게 생각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나 임플란트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지식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과에 가셔서 어떤 임플란트를 원하십니까 할 때 그냥 원장님 좋은 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표면에 임플란트 표면에 UV라는 자외선을 쬐면 임플란트 표면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예전 같으면 보철물을 올리는데 3, 4개월 걸렸던 임플란트가 요즘은 1, 2주만 해도 보철물을 올릴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다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유학을 간다든지 군대 입대를 조만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임플란트의 공부를 잘해서 저희 몸에 맞는 임플란트를 찾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되게 짧게 끝나게 되니까. 정말 임플란트 정말 요즘 종류 너무 많고요. 네. 네, 환자분들도 사실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치과에서 어떤 걸 권유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쓰지 마시고요. 아까 최승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왜 이런 임플란트인가 한번은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도 환자분의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치료 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살펴볼까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주제처럼 임플란트는 최선이 아닙니다. 최후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만 안 좋아졌다고 해서 아 이제 뽑고 임플란트를 심어야겠다. 혹은 뭐 농담처럼 아 그냥 제대로 대충 쓰다가 다 뽑고 그냥 임플란트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하나 우리 소중한 치아를 우리 손가락 발가락 합치셔서 20개잖아요. 저희 치아는 다 합쳐서 28개입니다. 네. 그만큼 소중한 거니까 항상 내 치아를 좀 어떻게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잃은 뒤에 외양간 고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치아는 한 번 잃으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8개 우리 치아를 소중하게 잘 지키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삼 3분만 투자하면 치아 건강과 인생이 달라진다. 333 치아 건강 나를 바꾸는 3분. 계속해서 최승우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를 상실했을 땐 임플란트 등 대체 치료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자연 치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럼요. 구관이 명관이란 말도 있잖아요. 자기께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한번 잃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치아를 꼭 어떻게든지 살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겠습니다. 네, 혹시 예방 소홀 때문에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 중에 기억에 남는 분 있으실까요? 네, 많죠. 대표적인 환자는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14살 먹었던 친구입니다. 여름방학 때 왔는데 가장 중요한 오른쪽 아래 첫 번째 어금니가 많이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치료를 하자. 좀만 늦으면 신경치료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바빠서인지 학원을 다녀서인지 나타나지 않다가 겨울방학 때 너무 아파서 왔는데 살릴 수가 없이 너무 많이 썩어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는 20살 성장이 멈추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려 최소 6년 정도는 입안에 공간 유지 장치라는 걸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치과 예방 치료에 대해서 갖고 계신 철학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저희가 외모가 아니면 키가 피부 색깔이 부모님께 많이 오죠.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물론 예외는 있지만 대다수는 부모님의 치아 건강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치아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치아를 많이 잃으셨거나 임플란트를 하셨다면 저희는 그것에 경각심을 갖고 아 나도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치아 건강에 미리 신경 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올바른 양치질도 찾아보고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는 거에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겠죠. 또 저희가 치아가 안 좋다면 저희 애들을 볼 때도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들보다 충치가 좀 더 잘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자주 치과를 가셔서 아까 전에 보셨듯이 충치가 범랑질에 한정돼 있을 때 그럴 때 치료를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럴 때 이런 기회를 통해 저희 부모님께 전화 한번 하셔서 식사는 잘 하시는지 끼고 계신 틀니는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어떨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치아를 이롭게 하는 전문 상식 당신의 이치 최승우 원장, 정은지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